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63번째인 수학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수학이제의 총론적인 설명을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재형소, 기재형소 이정, 촉일 종난. 기재는 형통함이 적으니 이정, 곧아야 이론이 촉일종난,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는 어지러움이 있으리라. 기재의 이 한자의 의미는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죠. 즉 일이 이미 이루어짐, 이미 건너왔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63번째 괴이니까 이렇게가 주역이 끝날 줄 알았는데 완성된 게 끝이 아니라 다시 기재가 미제로 갑니다. 64번째가 마지막 기제죠. 그래서 다시 순하나에서 1, 중천건, 중지곤, 수레둔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이제 64번 계를 하고 난 다음에 1, 2번 계는 하지 않고 수레둔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 2번은 너무 어려워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괴별 소성계를 보면은 상괴는 수, 통함, 하강의 이미지고 험난함입니다. 하계는 리, 불,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밝음이죠. 이 이제 수학이제 모든 효는 서로 정응합니다. 미리 이야기했죠. 빨간색은 1과 4가 정응하고 2와 5가 정응하고 3과 상륙이 정응합니다. 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벽한 거죠. 근데 불은 상승의 성질이 있고 물은 하강의 성질이 있습니다. 즉 상하계 모든 효가 서로 정응하니까 서로 정응하여 교류하니 좋을 것 같아 완벽하게 보이지만 물과 불이 어느 한쪽이 조금만 강해지면 균형이 바로 깨집니다. 아슬아슬한 거죠. 즉 불이 세지면 물은 날라가 사라지고 물이 강해지면 불이 꺼집니다. 즉 이렇게 물과 불의 완벽한 균형은 머릿속에 존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수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어떤 실세가 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 괴를 받았을 경우 완벽하니까 모두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효가 의미하듯이 촉일종난,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에는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즉 수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할 기재형 소자형야, 기재형 소자형야. 기재는 형통하다는 것은 작은 것이 형통하다는 것이요. 강유이정, 강유정 이 위당야, 강유정 이 위당야. 곧아야 이롭다는 것은 관과 유가 정의에 있어서 자리가 마땅함이니라. 촉일 유득중야, 종지칭난 기도궁야. 처음에 길한 것은 유가 중을 얻었기 때문이요. 끝내 어지러운 것은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 즉 기재의 끝은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또 되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지러지면 란, 그러니까 이는 기재의 도가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학 기재기를 받으면은 이제 물극피반이 되니까 수성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도, 시중, 적절함이 요구되죠. 유사한 이야기로 이제 공자께서 멀리, 이거는 이제 대상전에도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 공자께서는 멀리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일에 근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대상전을 한번 보면은 이런 취지와 비슷합니다.
수재 화상 기재 군자히 사환이 예방지.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기재니 군자는 이로써 환난을 생각하고 미리 방지하니라. 즉 시시각각 위기의식을 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환난을 미리 방비해야 한다. 즉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좌시하지 말고 반드시 처음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성의 얼음을 이야기하고 물과 불은 이 기재께는 모든 효가 정응이지만 물과 불이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지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계사가 대상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 다산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기재형 소리정 초길종난. 기재는 형통하고 작은 일을 맡아 처리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길하지만 끝에 가서는 혼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일반적인 기재의 총론적인 설명을 보면은, 자, 기재는 정해짐, 물과 불의 교섭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수화기재 본계인데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지천태로 왔죠. 그 이제 고는 텅 비어 있고 거는 부하죠.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가 오로 가서 고의 가난함을 구해 주니까 구제, 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간다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감의 하천이 중간에 있으니 곤의 사람이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의 하천을 건너서 곤의 육지에 다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이가 오로 가게 되면은 건의 사람이 감의 하천을 건너서 곤의 육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제라는 의미, 이미 건너감, 그런 의미를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기재가 형통하다는 것은 이렇게 지천태의 본계의 모계로부터 오가 이로 가니까 제자리를 찾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리에서 만나니 그 점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소리정 똑같습니다. 곤계에 비어 있는데 공하죠. 근데 이렇게 추위를 하니까 곤에 한 개의 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정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길종난, 처음에는 길한데 나중에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말은 수학기재 본계에서 최초의 밑에 리는 기쁨이죠. 그래서 길의 이미지를 도출한 거죠. 근데 상계는 감의 험난함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종난의 이미지를 들고 오는 겁니다. 정응은 아까 이야기했죠. 1, 4, 2, 3, 2, 5, 3, 6 모두가 이렇게 음양으로 양음으로서 다 정응한다고 이야기죠. 유득정은 유가 들어와서 중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 도가 궁하다는 것은 이제 지례복에서 지택임이 되고 지천태가 되면은 강의 전진이 막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이제 12개 추위상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제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건의 진전에 막힘이 없었다가 이가 오로 가게 되면은 리의 방비가 생기니까 험난함을 앞두고 진의 도가 막힌다 하여 그 도가 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재 화상 기재 군자이 사환이 예방지. 물이 불 위에 있으니 기재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환란을 생각하고 미리 방지한다. 자, 여기를 보면은 본상이죠. 즉
감의 험난함, 질병, 이게 바깥에 있으니까 군자는 이 괴상을 보아서 하게 미리 방비하고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물이 불 위에 있으니 귀재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환란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한다. 즉 리가 먼저 생성이 되니 사환이 예방, 즉 환란을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방지한다.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자, 수와 기재는 완벽한 상이라고 정응하니까 더 이상 뭐 좋은 그런 괴라고 생각하지만, 일은 항상 우리가 물극필반, 영어 소식처럼 길할 것 같지만 이것은 수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하고 이제 이를 예방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